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갑과 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주철현 조계원 예비후보가 전남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공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여수 갑을 지역의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여수을 조계원 예비후보가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두 후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가 갑과 을로 나뉘어 대립한 것이 지역의 발목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수건 사업과 주요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만큼 상생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여수 갑을 정치권이 화합하고 상생 협력하여 하나의 지역구처럼 유기적이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여수를 세계적 해안 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여수항을 개발합니다. 또 인구 10만 이상 도시 중 고속도로가 없는 곳은 여수가 유일하다며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수항을 해양 관광 복합 거점 항만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국가 계획 수립과 예산을 투입하며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남대병원 여수분원 유치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두 후보는 최근 급물살을 탄 전남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분원 유치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남권의 신설 필요한데 그에 앞서서 여수에 약속했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전대병원 반드시 먼저 신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립과 분열을 끝내겠다고 선언한 두 후보. 다음 주 한 차례 더 공동공약을 발표하고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공동전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2대 총선 또 하나의 관심사는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과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보너스처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의석수는 총 10석인데 비례대표 선거로 몇 명의 전남 인재가 추가로 금배지를 달게 될까요? 최황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22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를 통해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46석. 비례대표 후보들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순서대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확정한 비례대표 명부에는 당선 안정권에 놓인 지역 출신 인재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목포 시의원을 지낸 서미화 후보, 도의원 출신인 전종덕 후보를 1번과 11번으로 배치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당선 마지노선은 17번. 두 후보 모두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선 여수 출신의 강선영 후보, 순천에서 자란 이뇨한 후보,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을 지낸 김화진 후보가 각각 5번, 8번, 22번을 받았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미래한국당은 당선자를 19번까지 배출했습니다. 강선영, 이뇨한 후보는 국회 입성이 유력하지만 김화진 후보는 당선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소수 정당에서도 민의를 대변할 전남 출신 인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선 영광 출신인 서왕진 후보가 12번, 녹색정의당에선 도의원을 지낸 이보람이 후보가 3번을 받았고 개혁신당에선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던 천하람 후보가 2번을 받았습니다. 지역민의 권리와 민의 대변에 앞장설 전남의 일꾼이 얼마나 탄생하게 될지 지역구 외의 비례대표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정부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발표에 대해 전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제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가 없는 전남도의 지역 내 의견 수렴과 함께 절차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앞으로 긴밀한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나감으로써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이 정부의 전남권 의대 설립 방침에 환영하며 순천 유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후보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전남 동부권의 전남 인구의 약 46%가 거주하고 국가산단 등 재난 위험이 산재해 순천대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수요와 입지 등 모든 면에서 순천이 우위에 있다며 순천시가 주장한 순천대 의대 유치가 합리적인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도 전남도가 순천 목포 통합의대 신설을 철회하고 타당성 있는 순천대 의대 설립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요즘 섬진강에서는 제철을 맞은 벚꿀 채취가 한창입니다. 벚꽃 필 때 가장 맛있다는 벚꿀은 일반 굴보다 크고 특유의 단맛 때문에 전국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밧줄로 끌어올린 어망에 벚꿀이 한가득입니다. 수심 10m 깊이에서 강바닥 바위에 붙어있는 굴을 잠수부가 손으로 따거나 썰물 때 무트로 드러난 것을 직접 손으로 떼어낸 겁니다. 제 얼굴 크기만한 벚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진강 하류에서만 채취됩니다. 하루 채취량은 200kg 정도. 양식 재배가 되지 않아 모두 자연산입니다. 또 한 달 중 열흘 정도만 작업할 수 있고 기후 변화로 수확량이 줄어 귀한 몸값을 자랑합니다. 10kg 기준 8만 원으로 일반 굴에 비해 3배가량 비쌉니다. 너무 물이 짜도 없고 너무 싱거워도 없고 딱 적당선에서 염도가 맞아야지 나오거든요. 구워낸 굴을 까자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알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벚꿀은 굴 특유의 비린맛이 덜하고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전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이, 찜, 전, 죽 등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매화꽃도 구경하고 벚꿀 먹고 또 벚꽃 필 때 한창 이게 또 물이 오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부터 맛있는 철해갖고 벚꽃 필 때 맛이 가장 좋다는 섬진강 벚꿀 채취는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 광양항이 국내 1위 수출입 항만으로 입지를 굳혀가는 가운데 광양항의 자동차 화물 누적 처리량이 다음 달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광양항의 자동차 화물 처리량이 지난해 111만 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해 대비 23.7%가 증가했다며 다음 달에는 누적 처리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항만공사는 앞으로 완성 자동차 외에도 부품 단위로 분해 수출되는 컨테이너 적입 자동차 화물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선정하는 글로컬 30대학 2차 공모의 마감이 다가오면서 지역 대학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이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대학들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한 곳은 전국 10곳,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가 이름을 올렸고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탈락한 대학들은 10곳을 선정하는 2차 글로컬 대학 공모에 다시 도전장을 낼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가, 전남에서는 목포대, 목포해양대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개 이상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 기구를 구축하는 대학 간 연합 형태의 신청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재단이 서로 다른 사립대 간, 국립대와 사립대의 장기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목포대는 공립인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조선해양공학, 해양산업특화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학제 개편과 글로벌 미래기술연구원 등 첨단 조선업 지원 방안을 신청서에 담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무탄소 선박이라든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알리백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 국제적인 또 글로벌 대학으로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의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천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다 중단한 목포해양대는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인천대와의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했고 국립대 연합안은 목포대가 거부하고 실효성도 없어 글로컬 신청서 제출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양 특성화를 고도화시키고
또 지역 산업과의 매칭을 통한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의 혁신 계획서를 준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컬 대학 선정은 오는 22일 신청 마감 이후 다음 달 20개 대학을 출해낸 뒤 오는 7월 말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순사건 지원단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 접수 조사와 심사 결정 진행 상황 실시간 제공, 유족 생활 보조비 신청 등을 위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 운영되는 전산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시군 공무원과 유족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순회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탄소 중립과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세계 기후도시를 포함한 남해안권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여수에서 탄소 중립도시 달성을 위해 독일 등 6개 국가 전문가들이 참석한 나라별 도시 전략을 살펴보는 포럼을 개최하고 기후 공동행동 협력 기반 마련과 2050 탄소 중립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 도시 간 기후위기 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의 성공적인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오늘 남해안권 12개 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유치 지원 조례 제정, 인적 네트워크망 확보, 예산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고흥군이 유자주산지라는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의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를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자나무를 분양받아 자신만의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수확과 가공 체험은 물론 최대 10kg까지 수확량의 일부를 제공하는 도농 공감형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오는 11월 열리는 제4회 고흥 유자축제와 연계해 가을엔 고흥 유자여행이란 주제로 고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차세대 발사체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에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체로 선정된 데 대해 28만 순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의 설립에 이어 이번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다음 달 순천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2회 우주 방산 포럼을 개최해 남해안 우주산업 벨트의 허브 도시 기반을 더욱 견고히 조성할 예정입니다.